우리 그 안국포 여러분들이랑 또 오랜만에 내신 대비를 하네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그때 이제 하고 또 이제 간만에 하는데 우리 찬이 같은 경우는 또 저랑은 또 처음 하고 그렇죠? 기말 때부터 합류했으니까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한사화가 있었구나. 이 썩은 기집애 씨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뭐 내신 대비 할 거는 뭐 크게 뭐 이제 다를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5주 대비해서 1에서 이제 4주차, 5주차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 학습 위주로 진도가 되지 않을까. 내용 학습 및 이제 기본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5주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파이널 이제 주간이니까 이때 이제 파이널 대비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말하면 이렇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목표는 당연히 요 전까지 진도를 다 마무리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여기서 내용 학습과 기본 학습을 최대한 우리가 다 한다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 학습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어휘, 내용 파악, 구문, 어법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학습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은 이제 영작 쪽이 되겠죠.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우리 안국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아마 더 심화될 걸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어휘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 저는 여러분이 이번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제 그 작년 내내 이제 했던 얘기 중 하나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고2, 1, 2학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비율을 7대3, 5대5, 3대7, 3대7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 비중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요. 내신 때의 학습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평상시 학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즉 고등학교 1학년 1, 2학기 같은 경우는요. 내신 때 열심히 하면은 70%, 50%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신 때만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 30%와 50%는 내 평상시 실력으로 결정이 난다. 저는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를 보면요. 대부분은 비중이에요. 대부분 3대7입니다. 3대7.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30%라는 거예요. 30%.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강조를 했던 게 평상시 수업이 된 거죠. 평상시 수업. 이거를 제가요. 그 학생한테는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몇몇 학생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설이 과연 맞는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 2년 전이었는데 어떤 한 이제 그 두 집단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요 한 집단의 학생들을 1학기 때 내신 대비를 해줬고요. 나머지 집단은 똑같이 1학기지만 내신 대비를 안 해줬습니다. 예전에 고등부를 할 때. 그리고 그럼 이 나머지 내신 대비 안 한 그룹은 뭘 했냐? 그냥 정규 수업 했어요. 우리 평상시에 하는. 근데 결과가 어땠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내신 대비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이 나왔다고. 되게 재밌죠? 물론 내신 대비 자료는 줬습니다. 제가. 내신 대비 자료는 줬는데 제가 진도를 나가진 않았어요. 진도를 나가진 않았고요. 그냥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학생들이 와서 뭐 질문한 적은 있어요. 이거 뭐냐? 이러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받아준 건 그냥 그 정도였지 내가 뭐 테스트지를 만들어주거나 뭐 유의어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기본이 되는 여러분 받은 그런 자습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기본 자료 정도만 저는 줬을 뿐이고요. 공부는 알아서들 해라 라고 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태고에 시은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1학기 때 80 한 중후반 정도 점수가 나왔었어요. 1학기 때. 그때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2학기 때는요. 정시반에 이 친구가 들어와서 내신 대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요. 심지어 자료도 안 받았어요. 이 친구는. 근데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2학기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결국 무엇이냐. 내신 대비 때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희망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게. 근데 일단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솔직히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그러면은 미안한데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포인트는 유지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비중이 달라졌잖아요. 비중이 달라졌잖아요. 작년에는 내 신대만 열심히 해도 50%는 맞췄다고요. 나머지는 내 실력으로 맞추는 거라고. 근데 비중이 떨어졌다고. 비중이. 작년에 내가 70점을 맞았다면요, 이번에는 50점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다면요?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실 지금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70, 아니죠? 더 나아가서 80, 90, 100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당연히 이 점수대입니다.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신 기간 동안에 이거를 메꾸기 위한 어떤 작업이 있어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내신 기간 때 이 70%, 이 평상시 실력을 최대한 메꾸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가? 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킬러 문항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조했던 어휘고요. 두 번째는 서술형이에요. 됐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쓰러 오면은요, 오답 노트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단어 몰라서 틀렸음. 또는 서술형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이렇게 써요. 대부분 이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번 내신 끝나고 나면 분명히 오답 노트에 그렇게 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단어 뜻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대충 썼다 또는 못 썼다. 이렇게 쓰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왜 시간이 모자르거나 왜 단어를 몰랐을까요? 분명 나는 내신 내기를 하면서 단어를 다 외웠는데. 당연하죠. 내신 범위 안에 있는 단어로만 출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문은 내신에 있는 단어가 나오겠죠. 우리가 열심히 외운 단어가. 보기문은 우리가 외운 거랑 관련 없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요. 보기는. 아니 근데 보기가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기문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보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최대한 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단어를 추가로 외워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유의어예요. 유의어. 됐나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유의어에 대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2 때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뭐 교과서 단어 테스트나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릴 뭐 그런 올림포스 단어 테스트 같은 거,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내용 파악이 안 되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는 단어들은요 전부 다 내용 파악을 위한 단어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풀기 위한 단어는요 유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제가 점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어떻게 보기에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단어가 누구는 아는 단어고 누구는 모르는 단어고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고려해갖고 유의어를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의어가 일단 현재 교과서 기준으로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교과서 기준으로는. 그리고 외부 지문은 제가 지금 오늘 받은 거라서 당연히 이제 지금 작업이 이제 안 돼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된다면 내일 중으로 작업 봐야 될게요. 유의어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의어 테스트를 좀 빨리 볼 겁니다. 빨리 볼 거예요. 알겠죠? 그 이유는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몰라서 틀리면은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 다 알아.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도 알아. 근데 단어를 몰라. 그래서 틀려야 돼. 이것만큼 억울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서술형 부분. 서술형 같은 경우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 영작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험 유형 영작.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기본 영작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거는 교과서의 원문과 그리고 서술형 후보 문장을 뽑아놓은 겁니다. 앞부분에는 원문만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그 서술형 후보 문장이 있어요. 그 서술형 후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영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냥 한글 써 있고 뭐 이제 힌트 단어 써 있고 영작하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이제 기본 영작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이제 태영이랑 사연이 같은 경우는 그 서술형 기출 넘버를 이제 추가로 저랑 학습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검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본 영작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 순서 배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기본 영작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용 영작을 하겠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나눠드린 주요 문장에서의 영작을 일단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죠?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이거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는데 이거 외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외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는 문장을 외우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어차피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변형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변형이 엄청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구문에 대한 이해나 어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있으면요. 영작을 변형해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짝만 바꾸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영작이 먼저 탄탄해야 돼요. 이 기본 영작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시험 형식으로 제가 한번 출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험 형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지문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글을 써놔요.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내는 거죠. 위 글의 밑줄 친 이 내용을 조건에 맞게끔 영작하시오. 그럼 이건 뭐야? 시험 유형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은 한글 없이 조건만 주고 빈칸 영작하시오.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위 지문에 대한 요약문에 대한 영작을 내거나 아니면 주제나 제목을 영작하거나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서술형에서. 그렇죠? 특히 고2 때는 주제나 요지나 요약형 영작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고1 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도 제가 데일리 테스트나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문제를 좀 출제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당연히 영작이나 이런 걸 하려면요. 아까도 말했죠? 기본 학습이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기본 학습도 안 되는데 뭔 영작부터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기본 학습을 먼저 좀 탄탄히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어서 제가 좀 공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사실 좀 전체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 됐든 다른 과목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공부법은요, 영어나 국어나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런 어문 계열, 이런 어문 계열을 학습을 할 때 저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간략하게만 소개해줄게요. 그 영어 이제 내신 기간 동안 학습을 할 때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눌게요. 복습 학습이 있고요, 예습 학습이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습과 예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됐어? 단어 학습이고요. 복습 같은 경우는 결국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진도 나간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게 복습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복습을 할 때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구문 노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여러분이 하기에는 사실 좀 귀찮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안 건드릴게요. 대신에 복습을 할 때는 주요 구문에 대한 학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요 구문 학습. 선생님, 주요 구문은 어떻게 학습하는데요? 어떻게 학습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볼게요. 만약에 세 번째 문장 보면은 뭐 주요 구문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야. According to this example, introverts tend to be drawn to the inner world of thoughts and feelings. 해갖고 뭐 why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 문장이.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너가 써보는 거야. 그냥 노트에다가 쭉 썼어. According to 어쩌고 이렇게 썼어.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직접 본인이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구문 분석 해보고 여기에서는 이런 형태를 써야 되는구나. 여기에서는 뭐 분사형을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마치 자습서를 만든다 생각하고 써보는 거죠. 이렇게 자습서를 만든다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서는 IN정을 썼네? 왜 IN정을 쓰지? 아, 뒤에 목적어가 있구나. 아, 여기에서는 뭔가를 하면서로 해석이 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요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제대로 된 복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복습을 할 때는요, 이 주요 부분 학습을 할 때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숙제를 내주는 워크북만 하더라도 꽤 빡빡할 겁니다. 워크북을 할 때도 이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워크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풀고 해치워버리자 이거잖아. 그냥 빨리 풀고 그냥 넘기자 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양 채웠어. 끝났어. 이러면은 당연히 이게 무슨 학습이 되겠어요. 그냥 양 채우기죠. 양 채우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금 다른 반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매일 숙제하는 걸로 지금 양을 정해놨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안국고 반은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숙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국고 반은요. 숙제를 안 내줄 거예요. 저는 숙제를 안 내줄 겁니다. 재민이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숙제를 안 내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알아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할게요. 워크북 안 해도 돼요. 워크북 안 해도 돼. 이거 워크북 내가 이거 일단 드리긴 할 건데 쭉 줄래? 하나 갖고 넘기세요. 하나 갖고 넘기고 찬이가 이렇게 옆으로 좀 넘겨줘. 자, 이거 미리 줬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워크북 안 해도 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해도 내가 기본 학습에 문제가 없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 내가 구문분석이나 해석이나 어떤 그런 어법 동사형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요. 워크북에. 근데 난 굳이 이거 안 해도 내용 파악이나 이런 어법에 문제 없다. 그렇다면은 안 해도 됩니다. 단 제가 검사는 할 거예요. 검사는 할 겁니다. 얼마나 해봤어? 검사는 할 거예요. 검사는 할 건데 니네가 안 했다 또는 숙제를 안 했다 아니면 조금밖에 안 했다 이거 갖다가 제가 뭘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제가 이거를 계획대로 딱딱딱딱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스케줄을 짜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건 해줄 수 있어.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보다 양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나는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취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숙제를 정해서 안 주는 이유는 뭐다? 니네가 이 계획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그냥 양만 채우고 숙제 안 해가면 나한테 혼나니까 그게 싫어서 어거지로 양 채우고 이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진정한 의미의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숙제 양을 안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에선 얘가 맞구나.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좀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취지는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안 해도 어차피 뭐라 안 하는데 이러는 순간 이제 뒤지는 거야 나한테.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어, 태영? 난 너만 보겠어. 왜 나를 약간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태영이만 볼 거야 나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습은이었고요.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복습에서 마지막. 바로 주요 문장 복습입니다. 주요 문장. 당연히 주제문이나 주요 구문이 나오는 문장이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랑 어찌 보면 연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요 문장에 대한 학습은요. 외부 지문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제이면서 구문인 문장이 겹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외부 지문, 모의고사가 됐든 올림푸스가 됐든 간에 대부분의 외부 지문은요. 주요 문장이 한 지문당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장 정도밖에. 그러니까 한 지문당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한 지문당 한 문장만. 그것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습은 이렇게 될 거고요. 복습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주제가 됐든 요지가 됐든 요약이 됐든 분명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내가 정리한 거를 그냥 받아 적으면 그냥 받아쓰기입니다. 그거는 의미가 아예 없고요. 너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글만 보고 안 보고 한번 써본다든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쓴 것과 비교해본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받아쓰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예습 쪽으로 갈게요. 예습을 할 때는요, 이 단어 학습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예습을 할 때 단어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자료 중에 원문이 있습니다. 원문만 있죠, 원문만. 그러면 원문만 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무조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무조건. 내가 무조건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무조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를 체크해 놓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를 체크해.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쓰자면 원문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막히는 부분에 체크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크게 접근하자면요. 뭐 해석을 하든 아니면 뭐 단어를 뭐 모르든 간에 아니면 뭐 어법이 막히든 간에 아니면 내용 파악이 안 되든 간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학습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너네가 예를 들어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이 문장은 뭐 말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내용은 대충 이런 거구나. 근데 이 문장이 뭘 뜻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죠. 반대로 한 문장 해석은 돼. 근데 전체적으로 보려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놨어. 얘네가 예습으로 체크를 해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쌤이 수업을 하겠죠. 앞에서. 자, 수업을 하면서 내가 체크해 놓은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예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궁금한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그 부분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갖고 가서 따로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해놨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안 하셔갖고 이건 뭐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예습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예습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혼자 공부했을 때 막히는 거를 학원에 와서 해결한다. 이게 예습의 진정한 의의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대부분이 숙제를 하실 때 복습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워크북을 드렸는데 미리 말하면 오늘 분명히 제가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할 겁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느라.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는요, 나눠서 하시면 되겠죠.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의 어떤 특정 부분은 내가 복습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진도를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습 차원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막히는 부분에 체크해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냐 안 하냐를 잘 들어보고 하면은 그 내용을 적으면 되고, 안 하면 따로 질문하면 된다고. 되셨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영어 학습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신 대비 관련해서?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수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노래를 부르네. 쌤이 부르는 거 아닌가?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부르셨나? 노래 잘하네. 알겠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도를 나갔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수월하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복습인 거죠. 어찌 보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복습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복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습 차원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부분 중에 뭔가 좀 중요하게 말해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부분을 놓치고 간다면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 각자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가면 됩니다. 내가 필기한 거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가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항상 교과서를 학습을 할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과서를 되게 오랜만에 하죠. 여러분은 지금 2년 만에 교과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과서 학습을 할 때는요, 이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핵심 소재. 그 핵심 소재는 대부분 제목에 나와 있어요. 제목에. 자, 그럼 여기 본문 제목, 그 2단원 제목인데, 2단원 제목이 Embracing Our Differences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를 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이를 포용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저는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에 대한 거,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어떤 다른 점이니까. 또는 어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가. 어쨌든간 차이를 인정한다, 차이를 받아들인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봤는데도요. 자, 이건 본문의 제목인데 Opposite personalities, great partnership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되는 성격이죠. 근데 최고의 partnership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제목만 봤을 때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Everybody is unique. 자, 모든 사람은 고유하네요. However, 그러나 there have been 있어 왔습니다. Many attempts, 많은 시도가 있어 왔어요. To categorize people's personalities. 사람들의 성격을 카테고라이징 하려고 하는, 즉 분류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최근에 유행하는 MBTI죠. 그렇죠? 이게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재민이 MBTI가 뭐냐? INFP요? 그래요? 의외네. 태영이 뭐예요? ESFJ요? 그래요? 의외네요. 사진은 뭐예요? 저 ENFP요. ENFP? 예상했던 거고. 서연이는 뭐지? INFP요? 똑같네? 의외네요. 제 MBTI는 그때 수업 시간에 공개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정규 수업 시간에 공개했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저는 이거예요. 태영이랑 하나 달라요. 네. 됐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고유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이런 작업이 많이 있었죠. 이런 MBTI 같은 것도 그렇고, MBTI 이전에는 혈액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자, 그러면 가장 흔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divide, 나누는 거래요. 사람들을요. into two types.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거랍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요. introvert와 extrovert예요. 됐어? 자, 이 introvert가 뭡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이 MBTI에서 말했던 I죠. 이 extrovert가 E잖아요. 됐어요? I, 이거예요. 그래서 introvert는 내향적이고 extrovert는 외향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보통 사람을 많이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I라고 했었던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내향적인 성향, 그리고 우리 E들은 외향적인 성향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보면은 별로 외향적인 것 같지 않은데 태영이가. 자, 아무튼 다음 내용 볼게. 자, according to this reason, 이러한 나누기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 작업에 따르면 introverts, 자, 내향적인 사람들은 tend to be drawn. 자, be drawn이니까 이끌려지는 경향이 있답니다. 어디에? Deep into the world of thoughts and feelings.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면 세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대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 우리 재민이랑 서연이랑. 자,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면 세계에 이끌린대. 오, 되게 뭔가 심오하게 들리네요. 자, while 반면에 extrovert,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are drawn, 어디에 끌리냐? To the extra role of people and activities.
그러니까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적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영이랑 찬이랑 이제 좀 외적 이 세계에 끌리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해요? 혼자서? 아니요? 두 분. 서연이랑 재민이랑. 아, 그때마다 다르다고요? 그럼 뭐야? 두 분은 어때요? 기분에 따라. 기분에 따라? 봉사 다시 하세요.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벌써 의견이 분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을 나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이 6, 70억 명인데 어떻게 사람이 16개로 나눠요? MBTI 16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요. 그 MBTI 그 이제 제 거를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특징? 이런 성향의 특징 나와 있잖아. 당연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ESTJ 보면은 막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한대. 보면은 아니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극단적으로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대부분 성격을 보니까 되게 불같은 성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ESTJ가 저 아닙니다. 저 그렇게 불같진 않아요. 왜? 그렇진 않아요. 내가 막 시비 걸고 막 이러고 다니진 않아. 저 그렇진 않아요. 좋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넘어갈게요. 자, 좋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introverts recharge their batteries. 자,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그들의 배터리를 재충전한답니다. 뭐 함으로써? Spending some time alone. 자, 혼자서 약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이제 배터리를 충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뭐 별거 아닌 비유잖아요. 그냥 이제 자기가 너무나 힘들면은 그냥 혼자 있는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충전이 된다 이거겠죠. 근데 이건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need to recharge, 재충전이 필요하답니다. When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교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재충전이 필요하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거나 하지 않으면은 재충전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외향적 사람들은 be good에 나왔죠? 뭐뭐를 잘합니다. Performing tasks under pressure. 그러니까 압박감 속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내는 걸 잘한대요. 그래요? 압박감 속에서 잘합니까? 압박 저 잘하는데. 저 압박 잘해요. 압박 좀 줄까? 자세 똑바로 해. 아니 농담한 거야. 예시야 예시. 형아. 예시. 그리고 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자, 한 번에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잘한대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멀티태스킹 좀 잘하는 편입니다. 멀티태스킹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멀티태스킹? 모르겠어? 두 분은 어때? 재민이랑 서연이는 멀티태스킹 안 돼? 서연이 안 돼? 멀티태스킹 안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멀티태스킹 안 되면은 저기 뭐야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건너기 이런 것도 못 하겠네. 멀티태스킹이잖아.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건너기 동시에 하는 거잖아. 알았어. 별로 얘기하기가 싫어요? 알았어, 나도 수업만 할게. 됐어. 자, introverts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like to focus. 자, 어디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냐면, on one task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걸 좀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요, can concentrate very well. 아주 잘 집중할 수 있대요. 집중력이 좋답니다. 일단은 재민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는 관계라는 게 보이죠? 내향적 사람들, 외향적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Extroverts tend to do assignments quickly. 자, 외향적 사람들은요, 과제를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아닌데, 태영이 많이 빼먹었네, 과제. 차이는 잘 모르지만. 자, they make fast decisions. 자, 그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요. are comfortable with taking risks.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있어서 편안해한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안 맞아. 안 맞아. 저는 이건 아닙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걸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불편해요. 저는 안전빵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도박의 도자도 몰라요. 진짜로. 이런 거 싫어요. 자, 내향적 사람들은 종종 일한답니다.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그래서 더 천천히 일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일하는 이런 성향이 있답니다. They think. 자, 그들은 think before they act.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요. Give up less easily. 덜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work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일한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외향적 사람들은 좀 빠르게 하는데 약간 잔실수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교적 느리지만 좀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제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네요. 그렇죠? 좀 더 꼼꼼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덜 쉽게 포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덜 쉽게 포기한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끈기가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됐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 endure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endurance,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patient, 인내심이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be patient, be patient.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 give up이라고 동사로 나왔으니까 저도 동사로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지금 계속해서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내향과 외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요. 이런 류의 글은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대조관계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자. 글의 교과서 전체 소재. 자, 우리가 본문 1만 읽었는데 전체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소재. 전체 소재는 결국 무엇이냐면요. 아직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전체 소재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반대 성격이 최고의 파트너십이다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지금 내향과 외향 두 가지 성향을 소개했고요. 둘은 엄밀히 말하면 반대 성향이죠. 그렇죠? 반대 성향인데 둘이 지금 어떻다? 잘 어울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Great partnership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렇죠? 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반대인 사람끼리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잘 맞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 거. 저는 이 말에 대단히 공감하는 게요. 저랑 원장님은요. 성향이 정반대예요. 저랑 우리 원장님 녹화하고 있는 어쨌든 간 뭐 반대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저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전 미래 지향적인 분이에요. 원장님 성격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뭔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내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되게 약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이제 원장님이 좀 이제 취약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하지만 꼼꼼함이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원장님 보면 막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잖아요. 피랑 눈물 다 있으십니다. 어쨌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약간 가끔씩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쫙 이렇게 미래 우리 이렇게 쫙 하자 이렇게 쫙 이렇게 벌렸어요 일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잘자잘한 것들. 이제 그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요 아마 발전은 없었을 거예요. 학원에. 반대로 원장님 같은 성격만 있었다면요 빵꾸가 계속 났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재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반대 성향의 궁합이 서로 좋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반대 성향의 궁합이 반대 성향이 잘못 썼네요. 죄송해요. 반대 성향이 오히려 궁합이 좋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거를 전체 글 전체 소재는 이거를 이제 구체화한 게 내향적과 외향적으로 대조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전개 방식이 글의 전개 방식 자체가 일단 본문 1 기준으로는 동그라미 1번만 쓸게요. 본문 1 기준으로는 대조관계로 갔다는 거예요. 대조관계. 어떻게? 내향적과 외향적 이렇게 간 거죠. 됐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글 구성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말 얘기 많이 했던 건데요. 대조관계로서 글이 원래 시험에 나오면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게 요약이거든요. 요약.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만약 내향과 외향에 대한 얘기가 모의고사로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만 이제 처음에 주제만 딱 얘기하고요. 이만큼 내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외향에 대한 이야기 쫙 합니다. 이게 모의고사 패턴이거든. 근데 지금 교과서는 어때요? 내향 얘기했다, 외향 얘기했다, 내향 얘기했다, 외향 얘기했다. 계속 번갈아 가죠. 지금 보면은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introvert는 어쩌고, extrovert는 어쩌고, introvert는 어쩌고, extrovert는 어쩌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래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이만큼 외향에 대한 거, 이만큼 내향에 대한 거 만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순서나 삽입류로 내기가 좋아요. 이런 류의 글은요. 근데 지금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순서 같은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 교과서잖아요. 교과서에서 대조관계에서 내기 제일 좋은 거는요. 요약형 표예요. 표. 그래서 요약형 표로 출제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는 거냐면 박스를 준비해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여기에서 introvert 나오고 여기에 이제 extrovert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introvert와 extrovert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빈칸을 빵빵빵빵 뚫어놓는 거지.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 단 형태별만 가네. 이렇게 내는 거라고. 개당 1.5점, 6점.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내는 거라고. 이렇게 시험에서.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조관계로서 나올 때는요. 둘의 뭐가 다른지를 니네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왜? 이렇게 시험 내기 너무 좋거든요. 됐냐? 이렇게 내기 좋다고. 이렇게. 이게 보통 통합본 같은데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잠깐만 한번 저도 볼게요. 보통 이 뒷부분 보면은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어디 보자. 정리돼 있어요. 정리돼 있어. 23쪽에 정리돼 있어요. 23쪽. 제가 말한 버전이 23쪽에 딱 나왔어요. 봐봐. 23쪽 보면 딱 보이시죠? 22쪽에 오른편에 보시고 23쪽에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 보이세요? 빈칸 딱 보이시죠? 그렇게 낸다는 거야. 내가 말한 게 이런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지? 당연히 난이도는 그것보다는 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유의어 같은 거 활용해갖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한 단어에서 보시면요. 어디 갔냐? 여기에서 give up less easily 막 이런 표현 썼잖아. 덜 쉽게 포기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떤 단어를 썼어? 끈기라는 표현 썼지. 끈기. 더 끈기 있는 이런 말 했잖아. 근데 이 본문에 끈기라는 말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끈기, 인내 이런 단어가 안 나와 있어. 이런 유의어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 끈기, 인내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deliberate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한다. 뭐 이런 특성 나오고 여기 deliberately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밖에 extrovert 같은 경우는 과제를 빨리 하고 빨리 결정 내리고 위험을 감수한 걸 편안해 한다라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이런 게 유의어로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그럼 그런 유의어를 이런 빈칸의 시험을 내면은 어떻게 맞출 거냐고 니네가.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교과서. 이해됐지?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되는 건요. 지금 본문 1만 읽었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대조관계를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책에 샘플이 마침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똑같이 쓰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안 냅니다. 내면 땡큐베리 감사하고요. 됐어? 제가 아까 말했던 유의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향적인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걸 잘 집중하고 그리고 아주 잘 집중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를 한다. 그러면 single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단 하나의 일. 그리고 얘들은 멀티태스크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multiple jobs라고 표현을 했지만 멀티태스크라는 단어로 그냥 퉁쳐버릴 수도 있죠. 유의어 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그리고 나라면은 이렇게 낼 거라고. 됐죠? 대조관계. 교과서에서의 대조관계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걸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문2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쌤이 거기다 질문하고. 아, 그 포트 있기. 근데 뭐 계속 올라오거든. 같은 동일 인물이 많은지 뭐 약간. 뭐? 같은 동일 인물이 많은지. 쌤 얼굴이 뭐? 아니 이거 봐 왜 이렇게 게시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가
누구요? 스토리도 그 뭐지? 왜 이렇게 귀여우시? 무슨 드라마 막 재밌다고 올리시는. 쌤 되게 카리스마 있으신다 학교에서는. 수업하시는 쌤이 저한테 누구? 아까 우만쌤 같다고? 그냥 생겼잖아. 그래서 엄마 아니 생긴 저 우만쌤이라고 해 진짜. 이제 들어봐. 아니야. 근데 나 솔직히 우만쌤 목소리 까먹었어. 근데 우만쌤 그렇게 빠르게 이제 얘기하는 너 안, 아니 빠르게 얘기하잖아. 엄청 빠르게 얘기하잖아. 우만쌤. 자 얘들아 이런 식이었잖아 졸면 안 돼. 나 맨날 글쎄 졸면 눈 맞춰가지고. 야, 저거 뭐냐? 향리원 먹었냐? 아 뭐? 향리원? 뭐? 뭔인지도 모르는데 말았어. 개맛있어 진짜. 나 지금 말했어. 두 번째 먹었어. 두 번밖에 안 노사천 먹었어. 노사천. 너나 얘가 똑같다. 얘 한 번도 안 먹고 두 번 먹고. 아 진짜 한 번도 안 먹었어? 내가 다 두 번 먹었지. 되게 비쌌던데. 저 15,000원 먹었어. 이거 하는데? 어. 뭐이? 레알? 약간 고기 추가하고 막 이거 주워 다 먹더니 막 아니 어떻게 알아? 소리 나? 레알 두 명이서 가야지 말아주잖아. 같이 먹을 때. 그것도 고기처럼 두 번에서. 후보에서 뭐 얼마나 조금 먹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넣어. 당면을 너무 많이 넣어. 나 저번에 뭐 옥수수를 진짜 진짜 이만큼 나오거든? 비즈는 줄 알아서 너무 나와가지고. 나왜 진원이랑 같은 말이야? 응. 잘 들으셨습니까? 아우 오늘 밥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네. 먹을 거 없냐? 쌤 저희 있어요. 헐. 아니 근데 먹을 거를 필토해서 아니 세트. 믿어도 돼? 요새 마이크가 이렇게 나오더라 사탕처럼. 그것도 있어요. 뭐야 이거? 아니, 뭔가 사탕이 좀. 한 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한 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너 이거 짬처리? 아니에요. 뭔가 비상신경인데 얼마 전에 아끼는 거 아끼는 거. 아니 먹어도 될 거예요. 아끼는 거 치고는 좀 상태가. 지금 뜯어봐요. 일단 네가 한번 먹어볼래?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 보자. 본문 2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 숙제로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이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you might think 너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hat introverts do not get along. 그래서 내향적 사람들과 외향적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반전이 나오겠죠. However, 그러나 they actually work well together. 자, 그들은 실제로 잘 어울린답니다. Because their personalities, 그들의 성격이 complement each other. 서로 서로를 complement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때문에. 됐어요? 이게 이제 보완하다라는 게 compensate이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compensate for로 보통 많이 씁니다. compensate for 이게 뭐뭐를 보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omplement와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유의가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이 이 본문 전체 그렇지 않을까? 본문 전체의 소재가 뭐였는데요? 반대 성향이 오히려 궁합이 좋다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즉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이 사람들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 지낸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이. 자, 이어서 보자면 Sometimes 때때로
They can even accomplish great things. 그들은 심지어 위대한 일을 성취해낼 수도 있답니다. When they collaborate.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요.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s. 자, 유명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봅시다. 해갖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케이스 1.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Working together for civil rights라고 나왔는데 시민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뭐 그런 사례인가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55년 12월 1일에 한 미국의 엘라베마주의 그 몽고메리 시에서 한 블랙 워먼, 이거 그 로사 파기인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딱 나왔네. 그 로사 버기라는 이름의 한 흑인 여성이 가로나 버스에 탑승을 했답니다. 지금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요. 보통 일화를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보통은 일치 문제가 잘 나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보통은 그래요. 자, 이어서 보자면 at the time, 자, 그 당시에 그 몽고메리에서는요. 버스가 were divided, 나뉘어져 있었대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는 흑인을 위한 곳이었고 and the other, 나머지는 백인을 위한 곳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이 몽고메리 시가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she took a seat. 자, 그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 블랙 존, 그 흑인 구역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조용히 봤습니다.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the bus. 점점 더 많은 승객이 버스에 타는 동안에 조용히 지켜봤대요. 이어서 Soon, 곧 all the seats in the white zone. 자, 백인 구역의 모든 좌석이 were taken, 차지되었답니다. 자리가 다 찼다는 거예요. 자, then, 그러자 the driver ordered, 그 기사, 운전기사가 명령했어요. 그녀한테 to give her seat, 그녀의 자리를 주라고요. 양보하라고요. to a white passenger, 백인 승객에게.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놓고 차별을 하는 거죠. 구역이 딱 나눠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종차별적인 건데, 근데 백인 승객이 다 차버리니까 흑인 자리에 가갖고 야, 네가 양보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차별이 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로사 파기라는 사람은요, was shy, mild-mannered, introvert였대요. introvert 나왔네요. 그래서 수줍고 그리고 되게 이제 마일드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따뜻한, 온화한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의 그런 성격의 내향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자, 그녀는 avoided standing out in public. 자, 그 공공장소에서 standing out, stand out 하면은 눈에 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을 피했고요. 또는 drawing attention to herself. 그녀 쪽으로, 그녀 자신 쪽으로 집중을 끄는 거죠. 관심을 끄는 것을 피했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별로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she had the courage. 그녀가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to resist injustice. injustice니까 불의가 되겠죠. 정의가 아닌 거니까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she answered calmly.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with a single word, 단 한 단어로요. no, 싫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the fearless driver. 자, 그 경무한 운전기사는 called the police. 경찰을 불렀대, 심지어. 그리고 she was arrested. 그녀가 체포됐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뭐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심화된 거죠? racial discrimination이. 이게 뭡니까?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지금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 일화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racial discrimination이라는 단어가 일단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본문에 안 나와갖고 제가 일단 따로 썼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나는 흑인이니까, 아니, 흑인과 백인이 나뉘어졌던 것만 해도 되게 억울한데, 근데 흑인 자리에 앉았는데 내 자리를 내놓으래. 그것도 백인한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싫어 대답하니까 그래? 야, 너 뒤졌어. 경찰에 전화해서 체포를 당했대.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요. 버스의 이제 calm response는 차분한 반응은 to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차분한 반응은 impress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답니다. Soon after, 곧 her quiet resistance,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 come together. 자, 이어졌답니다. 뭐로 이어졌냐?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 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상적인 연설로 이어졌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가 특별히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아니 뭐 이거 흑인이라고 차별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되게 차분하게 리액션을 했잖아요. 그냥 너 이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줬고 그게 마틴 루터 킹의 연설로 이어졌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이 assembled 모였답니다. at a rally 랠리에 모였대요. 어떤 그런 모임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촛불 집회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랠리라고 해요. 그럼 랠리에 모였을 때 to support Barnes' act of courage 그 로사팍의 용감한 행동이겠죠. 이런 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회 같은 게 모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틴 루터 킹이 made a speech to the crowd. 자, 이 관중들에게 연설을 했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땠냐면요. 이제 지금 2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본문 1에서 나왔던 게 내향과 외향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반대 성향이 오히려 궁합이 좋다라는 이 본문 2에서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자, 근데 로사팍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 킹은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딱 나서갖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도 하고 뭐 이랬겠죠 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오죠? 그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답니다. 즉 assertive하고요. 적극적이고 social 사교적이고요. and good at 뭘 잘했냐면 motivating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걸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trampled. He told them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There comes a time 어떤 시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시기냐? 사람들이 get tired of 하면 실증나는 거죠. 완전 진절머리 나는 거죠. 사람들이 질려버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랍니다. Being trampled. 이 트램플이라는 게 짓밟는 건데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것에 대해 완전 실증나버리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라고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대요. 또 이어서 There comes a time 또 어떤 시기가 오냐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pushed out of the sunlight. 자, 사람들이 햇빛으로부터 밀려나지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선라이트가 의미하는 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좀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 이제 그 백인을 상징하는 거지 않을까요? 딱 봐도 햇빛에 밀려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햇빛은 밝은 거고요. 백인은 밝은 색깔이잖아. 아마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King was an amazing speaker. 자, 킹은 물론 연설가였고요. 그리고 그의 말은 filled with 나왔죠? filled with.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pride와 hope를 채웠답니다. 자부심과 희망을 채워주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역할, inspiring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motivating 할 줄 알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praised Barnes' bravery. 그 로사팍의 용기를 칭찬했고요. hurt her. 그녀를 안아줬답니다. She stood silently. 그녀가 조용히 서 있었대요. Her mere presence. 자, 그녀의 이 mere라는 거는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only입니다, only. 또는 just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여기서는 presence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only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was enough. 충분했어요. To strengthen the crowd. 자, 그 군중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떠들고 뭐하고 뭐 동기부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인트로버트한 이 이제 로사팍은 한 방에 임팩트를 주는 거죠. No 하면서 그냥 딱 한마디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고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건 이 엑스트로버트한 마틴 루터 킹이 그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명을 입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런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저항이 발생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을까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본문 4번. 자, 이어서 볼게요.
자, 로사팍의 행동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랍니다. 결국 핵심이 나오네요.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의 말입니다. 즉, extrovert한 사람의 말과 introvert한 사람의 행동 이렇게 조합이 된 거죠. 이것이 inspired, 영감을 줬습니다. 그 몽고메리 시의 흑인 공동체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우리 inspire 나오면요, inspir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보자면 몽고메리의 흑인 공동체들이 뭐 하도록 했냐면 그 버스를 보이콧하도록 영감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보이콧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안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 그렇죠? 자, 그 이제 버스를 보이콧하는 건데 그 버스가 어떤 거냐?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랍니다. 그래서 civil rights라고 아까 우리 제목 부분에 소제목에 나왔던 건데요. 시민권이잖아요. 직역을 하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시민이든 간에 동등한 어떤 존재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시민 권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민 평등권이라고 사실은 해석이 돼요. civil rights가. 그래서 시민 평등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답니다. 뭐가? 이 버스 보이콧하는 그 사건이.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계속 racial discrimination 한 상태로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큰 사건이잖아요. 이 로사팍이라는 사람이 좀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걸 대놓고 당했고 그거를 저항하자 체포가 됐고 그를 변호하기 위해서 엑스트로버트한 이 마틴 루터 킹이 나서갖고 그를 변호해주고 됐죠?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이 흑인 공동체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계속 차별을 받는다 하는 그런 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버스를 막 보이콧하고 막 이런 이제 좀 사건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이콧이 그 거절 운동이 lasted 지속됐습니다. 381일 동안 지속됐대요. 그것은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자,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답니다. 하지만 eventually 결국에는 the buses were integrated 통합시키다. 수동태니까 통합되다. 됐습니까? 자, 결국에는 그 버스가 통합되었다는 거. 여기서 통합되었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하자면요. 아까는 이제 흑인 구역과 백인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럼 그게 믹스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combine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think about, 생각해봐라.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 자,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로사팍은 행동을 했고 마틴 루터 킹은 연설을 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갖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 그 통념처럼 나온 아니 서로 반대되는 사람끼리는 잘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뭔가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도 잘 맞고요. 지금은 이건 단순한 일적인 측면이 아니죠. 거의 혁명이죠, 혁명.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a powerful speaker. 자, 강력한 연설가는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the bus. 자, 버스에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거절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걸 거절하는 강력한 연설가는요, would not have had the same effect. 자, 똑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했을 거랍니다.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정법이거든요.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여기 보여요? 조동사의 have PP 보여요? 보이시죠?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 알고요, 이게. if가 없었을 뿐입니다. if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잖아. 아까 전에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운전기사가 저기 너 자리 옮겨. 너가 저기 백인한테 자리 양보해. 이렇게 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강력한 연설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씨 내가 왜 옮겨야 돼? 나 흑인이라고 뭐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로사팍이 한 것처럼 no 이것보다 임팩트가 떨어졌을 거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똑같은 효과를 가지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로사팍이 한 거랑
만약에 평범한 엑스트로버트한 사람이 말하는 거랑 그 효과가 달랐을 거라고. 이해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마. 마찬가지로 로사팍은요 could not have excited 또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그럼 뭐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군중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거랍니다. at a rally 그 집회에서요.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로. 왜?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성향에 알맞는 역할들을 한 거죠. 지금 보면요. 로사팍이랑 마틴 루터 킹이 각자 성향에 맞는 역할들을 각자 하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된 거잖아. 만약에 서로 반대되는 걸 했다고 쳐보자고요. 마틴 루터 킹이 만약에 버스에서 일을 겪었어. 로사팍이 만약에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원래와 같은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됐어요? 각자 성향에 맞는 역할을 했고 그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합심을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났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when they're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 그들의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이 were combined 결합했을 때 그러나가 먼저 나왔네요. 그러나 그들의 내향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결합했을 때 his charisma 자 그의 카리스마가 어떤 관심을 끌어모았답니다. 그녀의 조용한 용기에 관심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In the end 결국에 이 partnership이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두 서로 다른 성향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훨씬 더 큰 효과로 극대화가 됐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에서. 앞에서 나온 거는 뭐였습니까? 이 두 문장에서는 만약에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만큼의 효과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냐고. 여기서부터 이제 직설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이 아니라.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다? 내향적 외향적 성격이 결합하니까 그의 카리스마, 그 마틴 루터 킹의 카리스마가 그녀의 조용한 그런 용기에 이제 관심을 딱 끌어모아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 되게 착한 사람이 화내면 되게 무섭다. 어찌 보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오히려 그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고 이 임팩트를 이제 잘 대중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잘 전달하니까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예시에서도 말하고 싶은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 내용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중점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 어울렸을 때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자잘한 일이 아니라 이 인종차별에 대한 대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향이 결합하니까 이 정도의 큰 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사건을 이 사람이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이제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좀 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아까 원래 수업 시작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할 건데 제가 요 설문조사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설문조사.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께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촬영은 끊을게요.